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2018 시즌 모의고사 10점 올리는 비법, 그 전설적인 TCC를 알고 있나요? 그게 뭐죠? 모의고사를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 처음 인터넷 강의에 딱 들어오던 시절, 그때 이 학습법을 딱 들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조회수가 그때 폭발을 했었습니다. 조회수가 몇만 명이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방법에 의해서 모의고사를 공부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걸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 버전의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모의고사 공부를 하셔도 지금보다 10점은 오를 겁니다. 선생님, 전 이미 100점입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런 학생들 거의 없으니까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모의고사 10점은 올릴 수 있다. 이거는 현장 강의 학생들이나 그동안 선생님 이 모의고사 방법, 학습법을 따라온 학생들이 입증을 했던 그런 점수 상승이야. 알겠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모의고사 풀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풀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수학 모의고사 언제부터 풀 거예요? 6월 정도 되면 그때까지 한번 진도 한번 쫙 끝내고, 탐구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풀 거야? 개념 싹 끝나고 나서. 영어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풀 거예요? 영어 4월부터 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다들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국어 영역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풀어야 되느냐? 절대로 선생님 파이널 때요 9월부터 풀겠습니다. 망하는 거야. 국어 영역은 수학이나 탐구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국어하고 영어가 좀 성격이 비슷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외고 학생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 걔한테 고3 영어 수능 시험지를 갖다 줬다. 풀 수 있냐 없냐? 푸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맞추겠지. 그죠? 그런데 고1인데 수학을 되게 잘해. 근데 고2, 3 과정에 수학을 배운 적이 없어. 고3 시험지 던져줬어. 풀 수가 없어요. 왜? 안 배우면 못 푸니까. 그런데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은 안 배우면 못 푸니까 이런 과목은 아니죠. 특히나 국어 영역 같은 경우, 영어는 이제 뭐 단어도 외우고 막 이래야 되니까,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엔 난 이 작품을 안 배웠으니까 선생님 못 풉니다. 시험장 가도 못 풀어. 네가 아는 작품만 탁탁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어 영역 모의고사는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 최소한 일주일에 한 회씩은 풀겠다.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더 풀어본 애가 1점이라도 더 맞는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많이 풀어서가 아니야. 풀어가면서 이제 문제 푸는 순서라든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효율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언제? Right now. 뭐라고? 뭔 소리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기가 다 다를 거야, 지금. 언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모의고사 이렇게만 공부해주면 깔끔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풀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문제 풀고 나면 어떻게 해? 채점을 하죠. 근데 어떤 애들은 채점하면서 막 답도 표시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 어떻게 해요? 답안지 보겠죠? 깔끔하게 망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은 공부는 하나마나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5단계 풀이법에 의해서. 알겠죠? 선생님 뜸들이지 마시고 빨리 말씀하십시오. 알았어요. 5단계 풀이법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온라인 학생들은 좀 쓰면서 들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을 쓰면서 들으세요. 이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공부는. 자, 일단 1단계 1차 풀이, 문제 푸는 단계입니다.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5분으로 맞춰서 모의고사를 푼다. 국어 영역이 몇 분이지? 80분이죠? 근데 왜 65분이야? 일단 5분은 마킹한다고 치고, 그러면 10분을 더 자르는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어려운 거 점검할 시간을 남기기 위해서. 맞아요. 검토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65분 안에 푸는 습관을 들여야 시험장에 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시험을 봐봤잖아, 수능을. 시험장 가면 어때요? 시간이 부족하죠. 너 평상시에는 문제를 다 풀었었지. 근데 시험장 가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분명히 똑같은 16페이지고 똑같은 45문제인데 차이가 뭔데? 떨려서. 그렇죠, 이거야. 이게 긴장이 되기 때문에 단 한 문제도 그냥 넘어가질 못해요, 애들이.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 왠지 이 한 문제가 내 인생을 결정 지을 것만 같고. 그런 여러 요소들이 복합이 되면서 시간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10분을 잘라놓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풀 땐 실전처럼 샤프로 문제를 풉니다. 어떤 애들은 모의고사 풀 때도 막 빨간 펜 쓰고 막 파란 펜 쓰고 막 이러는데 이건 실전 연습이니까 실전이랑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알겠죠? 수능 시험장에 여러분들 본인 샤프도 못 써요. 뭐 써야 되니? 수능 샤프. 그 아침에 나눠주죠? 수능 샤프. 올해는 이제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 이거 주겠지? 작년 샤프는 무슨 색이었어? 분홍색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샤프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샤프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65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었다. 그러면 75분까지는 그냥 푸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왜냐면 5분은 마킹할 시간을 남겨놔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75분까지는 못 푼 문제를 이제 또 푸는 거야. 알겠지? 75분 됐는데도 다 못 풀었다. 찍어. 그냥 다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이제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찍어요. 그냥 수능 시험장처럼 찍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바르고 착하게 살아왔는지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재수생이니까 작년 수능 봤잖아. 작년 수능에 찍은 게 많이 맞던가? 아니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시험장처럼 시간 안에 다 못 풀면 아무거나 찍잖아. 찍는 겁니다. 찍을 때는 한 번으로. 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5번 선택지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5로 쫙 밀든가. 어떤 애들은 5, 3, 2, 1, 4 막 이럽니다. 머리 굴리지 마세요. 찍을 때는 한 번으로 깔끔하게 해서 몇 개만 하나만 맞아라. 뭐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겠죠. 자, 이 상태 이제 보면은 이게 실제 학생 시험지인 건데 자기가 이제 문제를 푼 거죠. 그죠?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샤프로. 그지?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1차 채점을 하는 단계입니다. 선생님, 채점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까? 있어요. 7차까지 있지? 아니요. 뻥이에요. 몇 차까지? 2차까지 있어요. 1차 채점 단계는 뭐냐? 채점할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대로 답을 표시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어떤 애들은 막 채점하다가 아씨 이게 3번이었네. 최악이야 이게. 그 다음 또 나쁜 게 뭐냐면은 아우씨 내가 3번 5번 고민했었는데 꼭 내가 안 쓰는 거 그게 답이야 이러면서 이거 쓰려고 그랬었어. 이것도 좋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점할 때는 절대로 답을 표시하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5, 3, 2, 1, 4 다다다다닥 채점만 합니다. 잠시도 그 문제에 눈이 머물러선 안 됩니다. 이거 쓰려고 그랬는데 절대 이런 짓거리 하지 마. 알겠죠? 자, 다음 답이 기억날 것 같다. 나는 그게 습관이다. 친구한테 채점해달라고 하세요. 둘이 친구잖아. 그럼 이제 둘이 바꿔서 채점도 해보고 서로를 비웃으며 바꿔서 채점도 해보고 알겠죠? 선생님, 전 친구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요. 가정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걸 뒷바라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채점을 하되 답 절대로 기억하지 마. 알겠죠? 이거. 자, 그다음에 채점을 한 다음에 맨 앞장에 소요 시간 몇 분 걸렸다 이번 회차는. 그 다음 영역별 1차 점수를 기록을 합니다. 영역별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은 화법이 이번 회차에 몇 점이었는데 그 중에 몇 점, 작문은 몇 점이었는데 몇 점, 이걸 해보는 거야. 그렇게 누적을 해놔야 내가 어떤 영역이 특별히 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수 기록을 할 때는 물론 총점 기록하겠죠. 그런데 영역별로도 예를 들면은 내가 이번 주에 푼 모의고사는 화법이 보통 11점 만점이지 근데 내가 9점을 맞았다. 하나 틀렸다는 얘기죠. 작문 11점 만점이죠. 여기서 11점 맞았다. 나 작문은 괜찮구나. 문법 11점 만점에 2점 맞았다. 그러면 하나 맞은 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 이거 문법이 빵꾸가 난 거구나. 이 부분 공부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들은 솔직히 모의고사 풀고 나면 다 풀고 나면 어떻게 하니? 86점. 그 다음에 차 풀고 나면 87점. 그 다음에 차 풀고 나면 88점. 에이씨 맨날 비슷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총점도 기록을 하지만 뭐를 해라? 영역별 점수 기록을 꼭 하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역별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화법 11점 중에 몇 점, 작문 11점 중에 11점, 문법 몇 점, 독서 몇 점. 딱 보니까 얘는 골고루 틀리는데 주로 화법, 독서, 산문이 많이 틀리네. 그중에서 독서에서 제일 많이 깎였네. 이걸 알 수 있게 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 63분 걸렸군요. 1차 점수는 90점. 이 정도면 잘하는 거네요. 이 학생 잘하네요. 그죠? 1번을 틀렸네? 멍충이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통 1번이 쉬운 문제인데 1번은 왜 틀릴까요? 시험장에서. 긴장돼가지고. 잘 안 읽힐 수가 있는 거지. 그죠? 혼자 풀면서도 긴장했나 봐요. 얘는. 자, 그 다음에 3단계 2차 풀이를 하는 겁니다. 2차 풀이 단계.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 2차 풀이가 제일 중요한 단계. 틀린 문제, 그 다음 시간 내에 풀지 못한 문제, 75분 안에 못 푼 문제, 그거를 이제 빨간 펜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특히 남학생들 1차도 샤프로, 2차도 샤프로, 채점도 샤프로, 필기도 샤프로, 모든 걸 샤프로 끝내려고 하는 아주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차별화를 시켜놔야 된다.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마어마한 공부 자료가 될 거기 때문에. 알겠죠? 빨간 펜으로 다시 풀기를 합니다. 다시 풀기 할 때 선생님 몇 분 지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음. 한 지문에 30분 걸려도 됩니다. 알겠죠?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지문에서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잡아내면서 풉니다. 아, 선생님 글씨 찾기 하라고요? 1대1 대응 글씨 찾기. 그 얘기가 아니야. 요즘에 보면 지문에 있는 말과 선택지에 있는 말이 똑같이 써 있어서 글자 찾으면 되니? 그게 아니에요. 이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추론적 사고 과정이라든가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합되어 있는 얘기야.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해봐.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어느 부분에 답의 근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퉁 쳐갖고 문제 내겠니?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부분들을 근거로 삼아서 선택지를 구성하게 돼 있어. 그 연결을 하는 연습, 국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이죠. 이걸 꼭 하시란 말입니다. 단순히 1대1 대응 글자 찾기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걸 해보면 알 거야. 그죠? 예를 들면 선택지,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뭐 개념을 알아야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개념, 사고 능력 이런 게 다 결합돼 있어야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많이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 단계입니다. 이 멍충이 아까 1번 틀렸잖아요? 아, 멍충이라고 그러면 안 돼. 얘 아까 1번 틀렸잖아요? 1번에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지문을 다시 한번 본 거야. 그러면서 답의 근거를 1번에 3번 선택지가 여기 있었구나. 1번에 4번 선택지 관련 내용은 이거였고 이 부분이 바로 형광펜 돼 있죠? 이게 1번에 2번 답이었구나. 이렇게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단계 2차 채점 단계입니다. 아까 1차 채점 했었죠? 그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채점. 2차 채점은 뭐냐? 다시 채점하는데 틀렸던 문제가 맞으면 처음에 이렇게 그었겠지. 다시 풀었더니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딱 세모 치는 겁니다. 이거는 답안지 볼 필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알겠죠? 그런데 한번 틀렸는데 다시 풀었더니 또 틀렸어. 즉 내가 생각했던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로 내가 못 푸는 문제야. 이 세모치 문제들은 보통 어떠냐면 지문 어딘가에 답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서 못 봤다던가 아니면 독해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스가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답이 딱 보였다든가 국어 영역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수학은 시험 볼 때 도저히 못 풀겠어. 시험 시간 끝나고 풀어봐도 그건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국어 영역은 시험 보고 나서 다시 풀기 해보면 난 죽어야 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이 뻔히 드러나 있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거나 이런 문제인데 틀린 문제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모 치는 거고 다시 풀었는데 또 틀렸다. X표 치는 겁니다. 그 다음 2차 점수 씁니다. 2차 점수라고 하는 건 이게 원점수입니다. 처음에 썼던 점수에다가 이거 세모가 뭐였죠? 다시 풀어서 맞은 거. 이 점수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맞을 수 있었던 최고점에 해당합니다.
내가 맞을 수 있었던 최고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처음에 81점이었어. 근데 세모 친 게 14점이야. 그러면은 2차 점수는 95점이 되겠죠. 이게 내 능력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점이 되는 거야. 이 회차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차이 나요, 보통? 한 20점 정도 차이 났어요, 처음에? 그래, 다 그런다고. 얼마나 차이 나? 얘네는 지금 선생님 모의고사를 한 회차를 푼 상태인데 1회차, 2회차 20점 차이 나요? 거의 세모 치고. 한 20점.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풀면 풀수록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좁아집니다. 좁아져요. 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국어 영역 모의고사 점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어떤 때 잘 읽히는 날은 2등급을 받는데 어떤 때는 4등급 나와요. 어떤 때는 또 3등급으로 갔다가 진짜 운 좋으면 1등급도 나오던데요. 금방 이런 애들이 있어. 그 기복이 왜 생기느냐. 이런 연습을 안 하니까. 이걸 통해서 1차와 2차 점수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는 거야. 이게 거의 제로가 됐을 때 그게 흔들리지 않는 점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세요. X표친 문제만 이제 답안지 해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해설지는 틀린 거 그냥 보라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 걔네만 해설지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 단계네요. 얘가 이제 걸린 시간은 63분. 굉장히 빨리 풀었네. 1차 점수는 90점이었는데 2차 점수가 96점. 마이너스 6점. 이건 내가 맞을 수도 있었던 점수야. 그러면 4점은 뭔 거야? 얘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걔만 해설지를 봤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설지를 봐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Q&A 남겨. 또 이제 본인이 배우는 선생님들 Q&A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 완벽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자, 일단 맞은 문제까지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다 잡아냅니다. 선생님, 굳이 맞은 거에 대해서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니? 100점이 아닌 이상 보다 더 완벽하게 다음번에는 지금 맞았던 그런 유형을 틀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맞은 문제까지 지문에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시험지 45문제의 흐름을 알게 되고 시험지의 체계를 알게 되고 문제 유형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돼요. 시험지 자체가 굉장히 눈에 익고 익숙해진단 말입니다.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공부인데 이게. 알겠죠?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이제 모의고사 풀면은 무조건 한 95점대에서 논다. 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틀린 것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꼭 공부는 겸손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어떤 애들이 선생님 수강생들도 보면은 막 98점, 100점 이런 애들 맞는 애들 하냐 안 하냐 이거. 맞은 문제까지 다 해요. 근데 보통 어떤 애들이 안 하냐면은 그렇지. 한 88점, 한 86점 이 어설픈 점수 있잖아. 1등급도 아니고 2등급도 아니고 어설픈 점수. 얘네들이 꼭 보면은 이걸 안 해. 본인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거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죽여야 된다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국어 영역은. 그래서 일단은 맞은 문제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때 됐어 이 정도면 그때부터는 틀린 문제만 답의 근거 찾기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영역별 감상법에 따라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걸 다 배웠을 거고 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영역별 분석법을 다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지문 분석 정리를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답의 근거 찾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지문을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알겠죠? 요겁니다. 요게 이제 완벽한 시험지야. 딱 보면은 뭔가 화려하죠? 선생님, 이거 선생님 조교가 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학생이 한 거야, 학생이 한 거. 보면은 지문에서 틀린 문제 답의 근거 찾기. 보니까 얘는 이 형광색 이런 색깔로 했네요. 그리고 자기가 맞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색깔로 형광펜으로 해서 답의 근거 찾기를 했네. 맞은 문제까지. 다 해놓고 이거 뭡니까 선생님? 지문 분석 정리를 스스로 한 거죠.
선생님이 가르친 틀에 의해서 얘는 지문 분석 정리를 한 건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장 학생의 시험지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지. 이거 내가 수업한 거야, 안 한 거야? 수업 안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 겁니다. 보이죠? 지문 분석 정리까지 싹. 선생님, 이게 얘 건가요? 아니, 다른 애 거야. 싹. 선생님, 이거는 여자애들이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줘봐. 남자애 거 보여줄게요. 남자애 거. 이게 남자애 겁니다. 얘 하는 거 보면은 보이죠? 남학생들도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90점대. 땅땅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유, 잘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즉 스스로 시험지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본인 평소에 모의고사 풀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하니 안 하니 우리?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건 더 열심히 하셔야지. 평가원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것도. 선생님, 기출문제집 저 모의고사로 푸는데 이렇게 합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 해를 풀어도 제대로 푸세요.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해를 풀어도 이렇게 뭔가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방법 전수는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스스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서 야 좋다. 오 쟤네들 잘하네. 부럽다. 부러운 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 실천하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에 나아가서는 그 모의고사 점수가 뭘로 이어지는 거야? 수능 점수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믿고 꼭 해보세요. 반드시 실천하는 겁니다. 파이팅 합시다.